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보건 과목의 두 번째 차트 지역사회간호사업의 이해에 대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게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제가 미리 한번 노트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책에는 서술형으로 굉장히 길게 풀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좀 짧게 나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이해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특성에서 지역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사업 단위로 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사업 간호사업은 기본 단위가 가족이라는 거 앞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는데 이 가족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는 거 기억 꼭 해두셔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성패는 어떠한 것에 달려있냐면 아무래도 지역 사회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의 진단, 올바른 진단과 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또 그 주민과의 좋은 유대관계가 확립이 돼야 하겠죠. 그래서 이 성패 두 가지 이유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범위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었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셔야 이제 보기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고 골라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일단 9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감염병 관리, 환경위생, 산업간호, 학교간호, 모자보건, 정신건강, 보건영양, 보건교육, 그 다음에 만성병 관리에 관한 그런 포괄적인 범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범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뒤에서도 언급이 되는 거 보니까 보건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건교육이 어떤 거냐면 여기 내용에 정리를 해놨는데 지역사회 간호 업무 중 이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하고요. 이 보건교육은 건강의 보호, 유지, 증진을 위해서 건강 생활에 대한 이해, 태도, 기능, 습관을 학습시키는 교육을 말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행정, 재정적인 지원이 확립이 돼야 널리 전파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보건교육 중요하고요. 이러한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특징으로는 이런 지역사회 간호사업이 해야 할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은 그 지역에 이거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제일 처음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럼 1번 보건 실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건강 문제를 확인해야 이것들이 다 확립이 되었을 때 그 지역 사회 간호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간호사업에 있어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나오면 첫 번째 보건 실태 파악, 두 번째 정보 수집, 세 번째 건강 문제 확인이라고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 뒤에 장까지 한 14가지 종류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달달 외우신다기보다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이러한 내용이 이 기본 원리에 해당된다 하는 거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양질의 사업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되게 이 양질이 포인트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을 바꿔가면서 이제 문제에
보기로 낸다고 해요. 그리고 또 과학적,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제한된 자원과 기술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봐야 되고, 개인보다는 가족이 사업단이어야 되고요. 가족 여기서 또 나오죠. 그다음에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고, 지역 사회에서 이용 가능해야 되며,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지역 사회의 사업에 임하는 간호사는 전문인이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는데, 여기서는 꼭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이 중요한지 보기로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간호사업을 주도하고 사회, 문화, 정치, 환경 요소를 고려해야 되며, 간호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은 서로 연관성이 있고 조직화된 노력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 사업자와 지역 주민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런 지역 사회 간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하고요. 그 다음에 수립 기간은 4년이다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또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이 위에 14가지 뭐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듯이, 고려 사항도 어떤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는 몇 가지 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시진 않더라도 중요한 거 한번 좀 찝어 볼게요.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은 그 지역에 대한 인구 특성, 뭐 질병 범위, 건강 유지에 필요한 환경 조건을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 필요한 조출생률, 조사망률, 모아비, 영아 사망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조출생률은 연간 1000명당 하는 출생률을 말하고요. 조사망률은 연간 1000명당의 연사망률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건데, 지역사회 간호 사업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되는 대상은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염병 환자를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성병 환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해요. 성병 환자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숨기고 이렇게 막 티를 안 내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고 또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병 환자가 발견이 되면 이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핵 환자, 요즘은 우리나라 결핵 환자가 많진 않지만 결핵 환자 발견 시에도 이건 우선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핵 환자가 결핵 자체가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제 신고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호 사업을 다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되는 원인은 그 지역의 사회 풍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들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다 망하는 건 똑같은 건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 가족의 필요에 기초를 두고요. 질병 이완 상태 파악이 가장 구체적인 건강 문제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사회 주민의 건강 요구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은, 이것도 중요한데 역시 지역사회 간호사업이니까 지역 주민의 요구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간호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 간호사업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하는 가족 간호사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호사업이기 때문에
가족 간호 사업의 목적은 가족 건강 유지 증진하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왜 하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킨 다음에 가족 스스로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갖추도록 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말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 건데 지역사회 사업의 목적도 이제 지역 주민 스스로의 건강 관리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고 지역사회 가족 간호 사업의 목적은 가족 스스로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여기에 주어만 바꾼 채 이제 똑같은 그런 목적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지역사회 간호 사업에서 가족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그 지역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가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가족은 만들어졌다가 점차 가구 수가 늘어났다가 다시 뭐 결혼 등으로 해서 축소가 됐다가 사망 등으로 해제가 되는 이 4가지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단위는 가족이고 2세대 핵가족을 중심으로 분류가 되며 가족은 지역사회의 기초적 1차적 집단이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유용한 매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유용한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유용한 매체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 개념을 그 간호 사업에다 적용을 하는 이유가 된대요. 그래서 가족은 가장 효과적이고 유용한 매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은 각 주기별 해야 할 과업이 있고 가족 건강은 역동적이며 복합적 그리고 다양한 측면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 간호의 특징은 가족에게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개인 가족의 필요에 기초를 둬야 하며 가족 간호기 때문에 이 가족과 함께 그 건강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복습을 해봤는데요.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이해였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가족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의 뭐 특징들, 그 다음에 기본 원리들, 뭐 고려해야 될 상황들 이런 거 포인트로 형광펜 칠한 거 위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수업은 복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